오랜만이에요. 배블리TV 지금 저희가 재작년이죠. 2019년 11월에 19화까지 인사를 드리고 어원 지금 1년 5개월 만입니다. 1년 5개월 만에 배블리TV 시즌2로 이번에는 라이브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또 라이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 댓글들 다 보면서 진행을 하니까 언제든지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십시오. 오늘 역시 또 오늘 저희 배블리TV가 배부른 두 남자의 독한 서정이잖아요. 그래서 저 말고 또 배부른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저희 청남국제도시총연합회 전 회장이신 배석규 회장님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1년 5개월 만이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총연 회장 배석규입니다. 당시에 배블리TV 마지막 할 때는 제가 이제 총연 회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총연 회장으로서보다는 한 주민으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나왔고 좀 더 뭐 대담한 대화, 솔직한 대화, 또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지금 다 많이 보고 계신데요. 공식 시청자 수가 지금 벌써 60명대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 얼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그리고 또 회장님 얼굴 어떤가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만 지금 있는데 많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 저희가 지금 1년 5개월 만에 정식으로 배블리TV로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제작진이 배블리TV 시즌1에서 네, 이게 지금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헬로우진이도 지금 흥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1년 5개월 전에 저희 배블리TV 시즌1에서 했었던 가장 재밌는 영상들을 또 의미 있는 영상들을 모아서 이 배블리TV 시즌1 베스트 클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베스트 클립 보시면서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청남국제도시총연합회 사무국장 겸 대변인 노영돈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빨리 좀 하세요. 허리 부러지겠다. 빨리 해. 진짜. 배석규 회장님 나와 계신데요. 예, 어디 계시죠? 저 여기 있습니다. 또 오늘도 팬으로 나오신 우리 방장훈 부회장님이 집회 전문 부회장님으로서 참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9월 16일, 18일 그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도 설명해 주실 건데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집회에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무언의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청라에 불량배들이 있거든요. 양아치들, 일명 양아치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집회만 하면 태클 겁니다.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좀 좋겠어요. 참석하시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장훈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라총연 부회장 방장훈입니다. 제 닉네임은 톰하고요. 사실 부회장 다시 본인이 왜 박수 쳐? 입술이 왜 빨려? 그래요? 안 떨리는데? 원래 그래. 웃지 좀 마. 제대로 하는데 엔지가 편집 안 할 거예요. 그냥 하세요. 응? 오늘 편집 안 합니다. 진짜? 알았어. 네. 9시 뉴스 앵커는 좀 그만하셔. 안녕하십니까. 청라주민 여러분. 청라총연 부회장 방장훈입니다. 물어봐. 뭘 물어봐요? 물어봐야지 내가 대답을 하지. 저희 초청 패널이 나오실 때마다 또 저희가 드리는 질문이 있죠. 저희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호영 기자님께
청라청년이란? 청라청년은 이제 처음 2015년도에 이제 주민들의 투표로 단체가 출범한다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고, 이때 초대 회장이셨던 이은정 회장님도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활동하시는 것도 계속 보도를 하고 해서 서구에 있는 그런 주민 단체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애정이 많은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장 기자님이 우리 저희 일대 회장님이었던 이은정 씨가 있을 때는 가장 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 단체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2대 회장이 되고 나서 그 애정이 대폭 줄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뭐 초청에 대해서 많은 제가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것도 나가는 거죠. 지난주 베블리 TV 1회가 시작된 이후에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던 이 인천시가 50을 계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래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극히 정상적이진 않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요. 출석 요구서라는 것은 어떤 뭐 혐의가 있거나 어떤 수사 단계가 아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에 표기가 됐고, 그것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청라청년이 청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후원을 받았고, 특히 작년에 10월달에 있었죠 아마 그 홈플러스 집회, 그다음에 올해 3월달에 있었던 청와대 집회와 관련된 후원금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검찰에 출석해서 이와 관련돼서 발언을 했고 또 조사도 받았고요. 그때 이 문제로 이게 이제 사건화조차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 참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천시에 대한 비판, 이것이 이제 청라청년의 행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합리적인 의심의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좀 세밀히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기회입니다. 또 우리 회장님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청라를 둘러싼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임계치에 다다르지 않았나. 우리가 뭐 패싱이란 단어가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10만 청라 주민들이 언제까지나 패싱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거기에 적절한 대응과 대안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한번 웃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한번 제가 2회째 나왔을 때 열심히는 하지만 결과가 없는 의원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면서 매듭이 지고 있는 부분이 물론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씩은 진전이 보여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다. 왜 이 부분을 또 주주적으로 시에서 다 돼 있는 걸 왜 안 하느냐 하는 걱정거리도 많이 하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저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일은 하나씩 매듭을 풀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매섭게 질책을 해줘도 달갑게 받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베스트 클립 보고 오셨고요. 루나소나님, 오늘 예전 것만 보여주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저 지금 실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화요일 7시 43분 예,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인사드리고 있고요. 모두 반갑습니다. 또 우리 윤창민 보도국장님, 방장훈 전 부회장님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냥 그때는 너무 웃겼어요. 예, 정말 웃겼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그 방장훈 부회장님이 일단 비주얼부터 약간 코믹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원래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어쨌든 유튜브 방송이든 뭐든 간에 처음으로 이 방송에 나오시는 거다 보니까 긴장을 엄청 하신 거예요. 긴장을 엄청 하셔서 이 밑에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거를 제가 감지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웃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벌써 그게 지금 1년 한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이제 마지막 방송 이후로 1년 5개월 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또 그 회장님이셨고, 지금은 전 회장님이시잖아요. 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1기 때는 부회장을 했고, 2기 때는 또 회장을 해서 뭐 한 4년 동안 청라청위원회 회장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부담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보다는 한결 좀 가벼운 마음입니다. 또 우리 지금 방장훈 부회장님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 가신다고 했는데 뭐 진짜 이민을 가셨는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눈에서 잘 안 보이시는데, 베트남 이민 안 가셨으면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게요. 진짜 방장훈 부회장님 뵌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예전에 저희 그 소각장 전에 또 메리츠 집회 때부터 굉장히 또 많은 활동을 해오셨었는데, 또 방장훈 부회장님도 이제 또 다시 한번 만나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베스트 클립에 저희 청라의 스타라고 또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시죠. 또 인천투데이 저기 장호영 기자님, 그쵸? 예, 장호영 기자님도 나온 것 같고, 또 일을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없다는 그 비판을 받았던 김종인 시의원님. 김종인 시의원님 요즘에 뭐 하고 사시나요? 역시 열심히 하는데 역시 결과물은 없어서 최근에 이제 모 카페에서 엠퍼스 때문에 막 욕을 많이 먹는 걸 봤습니다. 뭐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좋은 결과물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소리가 작은데요라는 그런 지금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예, 소리 좀 키워주세요.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적당하신가요? 예, 장기훈님 댓글 달아주셨는데, 지금은 적당하신지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년 5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그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냐면, 작년 그 국회의원 총선 때가 굉장히 뜨거웠던 시기였죠. 청라도 뜨거웠고 또 전국적으로 뜨거웠던 시기였는데, 그때 또 뭐 저희 배석 회장님은 워낙에 많은 또 소송과 고소를 겪으시지만, 또 이 대표할 만한 그런 기억에 남으시는 소송이나 그런 고소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미 다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청라청위원 임기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법정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작년 총선 때 우리 이학재 전 의원실에서 저하고 있었던 분쟁이 아마 가장 크지 않았나. 결국은 이제 6개월 동안의 그런 소송을 통해서, 형사소송입니다. 소송에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학재 전 의원님이 그 유튜브 방송인가요? 거기 나오셔가지고, 배석희와 청라청위원은 다르다고 또 항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무혐의가 났고, 또 불기소 이후 사유를 보면 공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서 아예 사건 처리가 안 되는 걸 이제 무혐의 처분한 걸 봤습니다. 이학재 의원님이 전 의원님이 이 방송을 본다면 아마 좀 공개 사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이학재 전 의원님하고는 청라청위원 출범 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제가 뭐 이학재 의원실에 찾아가서 뭘 했다는 분도 계셨고, 또 우리 그 유명한 갈렙 사건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저는 뭐 청라 현안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우리 청라청위 임원들과 협의해서 합의적으로 해서 이학재 전 의원실을 찾아갔고, 그걸로 또 인해서 많은 공격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그 사건이 6개월 동안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고, 사실은 뭐 명예훼손도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만, 공직자 선거 위반 사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사가 진행돼서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뭐 아무쪼록 우리 이학재 전 의원님 큰 정치인이 되시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개 사과를 하시고 경과 과정을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 청라의 그 대표로서 단체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워낙에 사실 5년 전에 부회장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고생하셔서, 특히나 청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면 제가 그냥 커피 한 잔 사드리고 뭐 과자 한번 사드리고 하면서 좀 이렇게 도닥거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더라고요. 혹시 뭐 주민분 중에서 이제 이학재원을 지지하시는 분들 보면 저 친구가 또 뭐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수돗물 이제 적수 소송 관련해서는 이제 박남주 시장도 제가 형사적으로 고소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괜히 핫 이슈로 떠오른 우리 김진영 전 경제청장님도 제가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호수찰 때 그 건물 관련해서요. 그리고 뭐 인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제가 고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저희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가 주민단체장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비판과 견제의 일종으로 행한 조치였고, 또 우리 이학재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오히려 저를 고소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청라청년이든 우리 배석 회장님이시든 그런 저희가 비판을 하거나 이 고소를 하거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대상이 여나 야가 없거든요.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는, 비판의 속에는 민주당도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국민의힘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 주민단체라면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갈 때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잘할 땐 잘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색깔론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만, 그 청라청년이라는 주민 단체와 어떤 정치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그 청라청년의 어떤 정치인이 뭐 정관상이나 뭐 어떤 명물을 가지고라도 어떤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정치인과 청라청년은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치인이 청라청년이 어떤 직책을 가지게 되면 뭐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라청년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생각한다면 뭐 정치인을 배척하고 우리가 뭐 상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서 우리가 협조할 때 협조하고 우리가 비판할 때 비판하면서 상호 경쟁 관계에서 발전해가는 것이 좋다. 저희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참 건전한 주민단체의 활동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저도 지금 또 비대위원장으로 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중심을 지켜서 가야 하고 또 이 중립을 지켜서 가야 하는 것들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회장님 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수년 동안 해오셨는지 참 존경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참 아름다운 퇴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뭐 억측도 있고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게 됐는데, 저 역시 또 청라청년 5년 동안의 생활이 제 나름대로의 그런 뜻이 있었고 또 자부심도 있고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청년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제 역할이 있다면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아무튼 정말 좀 오랜만에 뵀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 뵙고 시청자 여러분들 뵀으니까 1년 5개월 동안 못한 말씀, 못 드린 말씀들을 지금 뭐 이렇게 하기에는 다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이야기들 조금씩 해보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댓글 조금씩 달리고 있네요. 지금 사실 보면은 수십여 분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라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기 우리 비대위원장님이 제 아들 같은 나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성숙된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훈리님이 30대 초반이죠?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청라에 와서 우리 30대 중반?
계신 분들과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그런 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의 임원이었던 우리 옆에 계신 뭐 노블이나 우리 윤국장님이나 우리 저 맹 기획장님이나 뭐 같은 30대 중반이지만 참 건전하고 또 예의도 바르고 또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도 있고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예. 아, 네. 뭐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닮아가는 거죠. 비슷하게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박하시거나 뭐 그런 생각.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노 국장님은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저도 기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 기분 좋은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네요. 살 많이 빠지셨네요가 있는데 사실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씩 빠졌습니다. 이게 다이어트를 해서 빠진 건지 뭘 해서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살이 빠졌어요. 그렇죠? 저는 다이어트해서 빠진 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 이제 새벽에 잠이 없긴 한데 또 뭐 요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스트레스도 좀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잘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고민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또 댓글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단풍별님, 안녕하세요. 반가운 두 분을 뵈니 울컥해집니다. 자주 실시간으로 뵙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 방송 처음 딱 시작할 때 오프닝 하면서 살짝 울컥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그런 이 울컥한 마음들이 올라왔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자주 실시간으로 뵙고 싶고, 이제 배블리TV 시즌2 시작했으니까, 매주마다, 화요일마다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뵀으면 좋겠네요. 배블리TV 시즌2 굉장히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쵸, 회장님? 저는 그동안에 이제 이 배블리 TV에 대한 미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계속 하고자 했으나 우리 또 우리 주관자 우리 또 노영동 국장의 또 학업도 있고 또 생활도 해야 돼서 많은 시간이 미뤄졌는데 뭐 진짜 욕심 없이 우리 주민들하고 이제는 좀 내려놓고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 또 뭐 최근 뭐 작년 10월 이후에 벌어졌던 상황들 또 청라 현안, 특히 뭐 요즘 뭐 시티타워라든지 뭐 의료복합타운, 뭐 방금 전에도 의료복합타운에 대해서 저 기사가 난 걸 제가 봤는데, 뭐 인하대학교든지 아니면 뭐 아산병원이든지 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뭐 한진그룹에서 인하대학 병원과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 또 아산병원도 관심 있다는 것. 생방송입니다, 회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중요한 정보가 싹 지나갔는데요. 예, 어쨌든 청라 의료복합타운 잘 돼야죠. 기대하시는 주민들도 많고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블리TV 시즌2를 진행하게 되면서 주간으로 찾아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니까 저희 도청라의 주간 뉴스들 많이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주간 뉴스들에 나온 토픽들을 하나하나씩 짧게 살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최근 저희 4월 첫 번째 주차죠. 예, 4월 1주차 주간 뉴스 보고 오시죠.
네,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된 지 거의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뉴스 보고 오셨고요. 일단 4가지 주제가 있었네요. 지난주 주간 뉴스에. 첫 번째가 하나드림타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하나드림타운이 이제 이 본사가 저희 청라로 입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또 주민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라 의료 복합타운에 대한 올해 재공모가 들어갔죠. 예, 그 내용하고. 또 세 번째가 또 이것도 중요한 현안이죠. GTS-D, 인천공항의 GTS-D에 대한 그 인천시 시민청원이 3,000명을 넘어서 지난주에 부시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였죠, 어제. 예, 그래서 답변이 나왔고, 또 이제 네 번째는 오늘 이야기네요. 배블리TV 시즌2 라이브로 선보인다라는 내용이 지난 주간 뉴스에 담겼습니다. 한 가지 좀 풀어가 보죠. 하나 드림타운 3단계. 그러니까 이게 하나 금융그룹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금융본사가 청라로 들어옵니다. 청라 국제도시역 앞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또 이 서구가 이 구금고를 또 하나은행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구청장도 좀 만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좀 그 이야기가 오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건물 형태가 스마트 에코 모델형으로 해서 이 조경과 건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조감도가 나왔고, 애초에 이게 원래는 한 40층 이상의 규모로 원래는 지어진다고 하는 그런 플랜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로폭을 좀 높이고 이 세로를 좀 낮추면서 친환경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게 4만 평 규모라고 하네요. 연면적 기준으로요. 예. 그리고 또 이 입주 예정인 인원이 3,000여 명이잖아요. 3,000여 명이고, 또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왕래하는 인구가 하루에 뭐 1만 7,000명, 1만 8,000명까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걸 보면 사실 청라를 대표하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하나 드림타운 회장님도 좀 기대가 많으시죠? 예, 기대가 많죠, 당연히.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 하나그룹에 대한 청라 주민들의 기대가 큰 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좀 더디지 않나. 그래서 저번에 뭐 연 지역국회의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대안으로 나왔던 것들이 그 그룹에 종사하신, 그러니까 하나그룹에 종사하신 분들이 저 청라와 좀 밀접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뭐 셔틀버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운송수단을 만들어서 그 하나그룹에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서 일하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청라에 좀 내려와서 청라와 어울리면서 많은 좀 소비 활동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청라에 있는 상권도 살아나고 그것이 청라 발전에 이제 좀 기여가 될 것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가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그룹 입장에서도 청라를 단순히 어떤 그 사무실이 있는 어떤 종사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의 터전으로 좀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역 정치라든지 뭐 저희 같은 뭐 주민단체라든지 하나그룹과 어떤 연대나 유대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쵸. 이게 사실은 이 청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뭐 10년 지연, 뭐 5년 지연, 참 지연되는 게 정말 이 다반사죠. 그런데 뭐 그 중에서도 이 하나 금융타운, 하나 드림타운은 그나마 조금 계획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좀 입주를 해서 청라가 커넬웨이가 또 청라 상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청라 의료 복합타운. 오늘도 기사가 나왔고, 또 어제도 기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살짝 짚고 가긴 했지만, 이게 뭐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양파전, 이파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인하대병원 쪽과 뭐 아산병원 쪽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풀어갈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그 청라에는 그 의료 복합타운은 참 거대한 사업입니다. 뭐 청라에 있어서는 중요한 뭐 획기적인 사업이긴 한데, 뭐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그 차병원이 그 어떤 공부를 통해서 계약금까지도 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무산된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산병원과 우리 인하대병원 얘기가 나오는데 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현장 실사 정도 나온 것이고, 오히려 이제 아산병원이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이긴 하나 좀 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 우리 의료복합타운에 제가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집값, 뭐 쉽게 해서 땅값이라고 그러죠. 이 땅값이 과연 얼마에 책정될 건가를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한 250만 원 선, 지난번에도 한 270만 원 선이었거든요. 이 땅값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참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모에 큰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인 뭐 인하대 병원과 아산병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또 기사에서도 지금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사는 아산병원이고 인하대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또 어떤 신문에서는 양쪽 다 관심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양쪽 다 관심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우리가 청라 현안 풀어갈 때 늘 그 아쉬운 것이,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없더라. 지난번 작년에 우리 시티타워 때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건설 어떤 건설 얘기가 많았고, 뭐 실제 들어온다는 얘기도 많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뭐 당혹스러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라 현안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삽질할 때까지는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차병원도 우리가 침착하게 아산병원이든지 인하대병원이든지 또 제3의 어떤 뭐 투자처가 있다든지 우리가 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현장 실사 한 뭐 10군데 정도가 관심을 보였다고 하니까 이 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언급되고 있는 두 병원 외에도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지난해에 공모에서 저희가 그 고배를 마신 이후에 이번에도 뭐 기대했던 만큼 땅값이 내려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약 총액으로 따졌을 때 한 800억 가량이 좀 싸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관측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지만 이 공모가 끝나고 또 그 이후에 사업을 팔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회장님도 지켜볼 거죠? 예. 당연히 지켜봐야죠. 예, 근데 예.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청년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우리 이제 청라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과연 주민단체의 역할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외곽에서 비판과 견제와 감시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티타워나 연륙교처럼 청라 주민의 어떤 자본이 들어간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 누가 됐든 뭐 어떤 뭐 명문인 사람이 됐든 실제로 사회 인사 정도는 들어가서 실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후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은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특히 뭐 의료복합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티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저기 청라청년 시작이 될 때부터 가장 뜨거운 현안이었는데, 이거 아직까지도 지금 잘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진행되는 사업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주민이 뭔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시티타워만 봐도 예. 이제 그 LH와 경제청과 우리 이제 한양보선 컨소시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3자가 의견이 같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각자 입장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든 걸 다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티타워 진행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터졌다, 그때 가서야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라 주민들이 들어간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라 주민이 투자자로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에 가서 보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이것이 청라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 해결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청라 의료복합타운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작년보다 조금 더 기대할 만하다.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5월 말까지 사업 제안서 접수가 예정되어 있고, 이제 7월에 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텐데, 이번에는 정말 좀 그 괜찮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 차병원 때와 다른 또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의료복합타운이 제시가 되길 바라고, 또
입주를 해서 저희 청라가 자족도시로 거듭나는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GTX-D가 이제 시민청원이 3,000명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20일 만에 돌파를 했고 이제 인천시 그 부시장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라기로는 어쨌든 인천의 가장 큰 이 현안 중에서도 하나니까 시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좀 아직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이 GTX-D는 이 국토부가 이런 그 광역교통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김현미 장관이 한 이후에 저희가 재작년부터 사실은 이 유치 활동을 했었죠. 네, 루원시티하고 같이 공동 성명문도 발표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최근에도 저희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가 이 저희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굉장히 좀 뜨겁게 불을 지피고 또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뭐 이제는 또 뭐 국토부 앞에서 그 1인 시위까지 하는 분들도 생긴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청라 현안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박수를 보내고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GTX-D는 뭐 오히려 저보다는 여기 우리 비대위원장님 더 전문가이시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저번에 또 훌륭한 안도 만들어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라 주민들 특히 뭐 영종 주민들 해서 우리 로원까지 그 GTX-D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저도 뭐 극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단합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GTX-D가 사실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사업의 규모가 크고 이것이 또 Y자 노선이라는 그 사업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GTX-D와 9호선과 또 뭐 한 좀 주춤했겠지만 또 2호선 문제가 일정 부분 또 겹치면서 우리 청라 내부에서도 교통정 좀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GTX-D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이 노선은 우리 청라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특히 그 인천공항과 또 수도권을 연결하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청라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지 이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때로는 또 뭐 실망도 하실 수 있고 때로는 뭐 거기 희망도 갈 수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청라 현안에 대해서 해결할 때 우리 청라는 하나다라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살짝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려 볼까요? 이게 그 GTX-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뭐 한 작년까지만 해도 국토부가 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죠, 국토부가.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청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검단 김포 쪽에는 5호선 연장을 주는 쪽으로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재정 문제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어렵다라고 됐었는데 사실 작년 말쯤부터 저희가 단체 차원에서 또 주민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발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안들을 제시를 하면서 많이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여론이 모아지고 또 필요성도 인지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아졌고 국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국토부에서는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긴 한데 이제는 또 이제 이 기재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난관이 저는 가장 큰 난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GTX-D의 그 인천공항 노선은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이 어떠한 뭐 그 지역과 그러니까 서울과 그 교통수단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천공항과 또 수도권 또는 지방과의 연결에 있어서 우리가 물적 유통량 이 상황을 우리 데이터를 보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3 연륙교 그 현안을 다룰 때도 제3 연륙교는 이제는 될 것이다. 그 기본적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일단 데이터상으로 수도권에서 인천공항 가는 인적 물적 유통량이 이제는 포화 상태가 돼서 지금 뭐 인천대교나 영천대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특히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제3의 다리가 필요했던 거고 그나마 예산이 있는 돈이 있는 제3연료교는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GTX-D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당연히 인천공항으로 가는 GTX-D가 맞다.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땅의 크기를 볼 때 과연 GTX-D가 이러한 그 광행급행 열차가 어디에 필요할 거냐. 대중국 노선을 통한 인천공항, 그 다음에 수도권의 연결,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GTX-D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으나 아주 필요한 노선이고 청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사실 이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에 저희 청라 청년 비대위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발표한 제안서만 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현안이 인천의 현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인천공항과 도심을 잇는 그리고 또 경제 자유구역들을 이어주는 또 인천의 행정복합타운과 또 경제 자유구역 그리고 또 서울의 중심 시가지들을 연결시키는 이 사업 꼭 필요합니다. 인천공항행 GTX-D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국토부도 그렇고 특히 기재부의 난관이 있는 만큼 사실 기재부를 설득하는 작업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는 이 정치권의 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댓글들 좀 보고 갈게요. 시그널이 긴장감이 들어서 정신 차려 시청하고 있어요 라고 댓글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블리 TV를 이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거는 이 배블리 TV로서는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게 이제 회장님께서 너무 많은 또 정보를 오픈하시거나 또 이렇게 또 흥분하실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유롭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큰 부담이 없고요, 이제. 네, 큰 부담이 없고, 그동안 이제 제가 솔직하게 다 못했던 얘기들을 이제는 이제 하나둘씩 풀어볼까 하고요. 또 최근에 제가 뭐 천국 카페를 탈퇴한 이후에 그쪽 카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이거를 반박을 할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 주민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한 채널로서 배블리 TV에 제가 나왔고, 또 그런 단계를 거쳐감으로써 청라청년도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또 주민과 또 가까워질 수 있고,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있고, 저는 뭐 긴장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동안에 마음속에 있던 것들, 그냥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오늘 그 1회를 진행하면서 1회 파일럿 성격이 짙잖아요. 파일럿 성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생방송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폭탄을 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이게 하지 못했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 청라청년단 단체 입장에서의 그런 포지션, 스탠스를 취해야 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제가 못했던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면 주민분들이 그때는 그랬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했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게 이 배블리 TV 시즌2는요,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은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30여 분의 주민 여러분, 정말 행운이십니다. 왜냐면, 오늘 생방송으로 안 보시면, 오늘 못 보신 분들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뒤에, 그 뒤에 이제 녹화 방송이 올라가기 때문에, 편집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이 생방송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딱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운이시다. 그리고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댓글들을 좀 보죠. 설거지 하면서 듣기 좋네요. 지금은 설거지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설거지 끝났을 것 같고, 씻으러 가신 건 아니죠? 네, 뒤에 진짜 불인가요? 네네. 풀샷 한번 볼까요? 예, 뒤에 예. 진짜 불 아닙니다. 불 난 거 아니고요. 예, 모형입니다, 모형. 예, 진짜 불 아니고요. 또 손원영님,
굉장히 전문적인 댓글을 좀 주셨어요. GTX D B10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7호선 공용구간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아예 청라역에서 공처역까지도 공용구간으로 한다면 이 사업비가 훨씬 더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을까요?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7호선 공용구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에서 제안을 한 내용이고 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공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설로 깔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뭐 결론이 나온 바는 없고요. 말씀 주신 이 청라역에서 공처역까지도 공용구간으로 한다면 사업비가 훨씬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되는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여러 가지 면으로 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라이브지만 잘 나오네요. 방금 또 스카이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야 시간에 해주세요. 다들 저녁 먹나봐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 보시고 계시고 사실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 더 늦은 시간에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저희 불석규 회장님 좀 일찍 주무시거든요. 예. 일찍한데 새벽 2시에 방송하면 좀 웃깁니다. 회장님 새벽 2시에 일어나시잖아요. 예, 저는 그때 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좀 바이오리듬이 맞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또 10시가 넘어가게 되면, 종료되는 시간이 10시가 넘어가게 되면, 또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또 걸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끝내게 돼도 정리하게 되면 10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금 댓글 달렸는데요. 이 댓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나타나니 청라의 미래가 좀 밝아 보이네요. 계속 있었습니다. 예, 방송으로 지금 나타난 거고, 예,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고, 현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또 저희 회장님이 얼굴 뵙기 참 힘들잖아요. 예, 힘든데, 이 시간만큼은 또 100% 시간을 빼주시고,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다시 청라가 제대로 제자리를 찾았으면 해요. 다시 청라가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5년 동안 이제 청라 쪽 활동하면서 많이 이제 지친 것도 사실이고 어떤 매너리즘에 갇혀 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사람, 또 청라에 많은 애정과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청라 쪽 3기가 출범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 청라 3기 선거가 무산됐고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가 선거를 무산시켰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청라를 위해서 진짜 좋은 사람이 나온다면 기꺼이 청라청년에 제가 가지고 느꼈던 여러 가지 노하우도 전수할 것이며 또 청라청년 지금 자산도 충분히 이승기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제 생각과 많이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시중에 많은 유언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주인분들하고 저하고 지나온 세월이 있고 또 제가 그 정도의 주인들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전화통화를 하나 했는데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동서 되시는 분이 모 교회 목사분이고요. 그 교회 신세계 임원분이 거기 다니신다고. 그래서 교회 신세계 임원분이 다니신다고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이 돔 야구장 스타필드에 오는 거 맞냐? 그랬더니 그냥 단언적으로 맞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그거는 거의 맞는 얘기고요. 이거는 또 청라의 전체적인 현안 해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스타필드도 약간 어려움에 좀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청라에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도 그 반면에 많이 있고 특히 스트리밍 시티도 어느 정도는 가시권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7호선 문제,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뭐 그 역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잘 단합해서 밀어붙이면 또 뭐 조기 준공 말이 웃기죠. 예. 어쨌든 간에 예상된 일정에 7호선이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청내 모든 현안은 7호선이 중심이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이어서 7호선이 빨리 준공이 돼야 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청내 현안들이 풀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좋은 소식 하나 있죠. 우리 저기 IHB의 현대모비스 뭐 약간 뭐 좀 스탠스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대모비스가 들어오면 우리 그 호수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래쪽에 있는 단지들은 어쨌든 간에 혜택 물론 뭐 청라 전체가 다 혜택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IHB가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금융그룹과 우리 현대모비스라는 두 랜드 기업이 들어오면 그 청라에 많은 활력이 되지 않을까. 또 국제무단지에 요즘은 뭐 숙박시설 이것 때문에 좀 또 설왕설래가 있긴 한데 이것도 좀 잘 진척이 된다고 그러면 청내 전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가시권에 들어올 거다. 하여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매주 한다고 그랬나요? 예. 우리 청라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좀 소통하고 또 주민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글 올려주시면 제가 뭐 거의 99% 답변을 해드리고 단지 이제 법적인 관련된 것들은 제가 조금 안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법적인 문제도 지금 뭐 거의 다 해결 국면에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긴 한데 이 또 청라돔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요 이게 실시간 댓글로 가장 먼저 달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준비한 이야기가 있고 또 회장님도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저희가 어떤 댓글이 달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 돔구장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또 회장님도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예, 그래야 또 다음 주가 더 궁금해집니다. 제가 딱 하나만 더 얘기해요. 예. 그 동부장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까? 이 동부장이 그냥 야구돔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레나라고 그러나요? 공연장. 여기까지만 회장님. 그래서 뭐 이수만 씨도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아무튼 이거는 뭐 저희 제작진이 또 더청라에서 다음 주 주간 뉴스를 어떻게 편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동부장에 대한 기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 피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헐 대박이네요. 마지막 댓글 참 좋습니다. 청라요 힘있게 솟아나길 두 분 건강하세요. 주민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회장님도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고 네. 너무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야죠. 네, 좀 잠이 보약입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일찍 주무시고 오래 주무시고 또 이제 봄이 왔지 않습니까? 봄이 온 만큼 또 바깥 구경도 코로나 조심해가면서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하시면 올해는 청라에 정말 참 이 봄 기운이 감도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녹화 방송은 며칠 있다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방사수를 꼭 하셔야 실시간으로 정보를 들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엔딩 음악이 준비가 됐나요? 네, 어떤 음악이 나갈지 참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 좀 그 코드를 조금 정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양손으로 하트하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좀 취향이 맞진 않는데.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를 알아도 안 되겠죠. 이미 돌아선 그대 맘이기에 이 손을 붙잡진 못하겠죠.